양의 민경선 의원입니다. 그 연초부터 지금 AI 때문에 네. 김성식 네.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시는데요. 이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AI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AI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유입에 대한 조기 검색이나 예찰 강화,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발생하면 반경 뭐 3km, 지금 1km 바뀌는데 살처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일단 저희들이 쭉 겪어온 거는 그동안에 이제 대비는 좀 했습니다. 대비는 좀 했는데, 근데 이제 참 이 농가별 방역 시설이 천차만별이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농가의 방역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걸 나중에 이제 토론을 좀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살처분 범위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동물 복직 농약 이런 위험도가 낮은 농가는 예를 들어서 뭐 범위에서 제외하는 네네. 예방 살처분 범위에서 예. 제외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거고, 어, 우리 경기도 어떤 농가의 지금 현재 산란계 농가의 방역 수준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백신도 한번 검토 네네. 대상에서 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죠? 김현수 장관 입장 언론 자료를 보니까 네. 실제 백신 투입에 따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가 있다. 예.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저도 않다라는 것이니까 그것도 백신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다른 나라 아까 중국 예를 들었는데 중국 외에도 네. 이 백신 투여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제일 처음에 백신을 도입한 나라는 이제 중국이지만 홍콩에서 제일 먼저 도입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도입할 때 어떤 산란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람이 AI로 인해서 많이 죽기 때문에 그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백신을 도입해서 지금 사람으로 인해서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입이 됐고 지금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데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학자들 간에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2003년부터 AI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때 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환경이 변했습니다. 네네. 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은 저도 상당히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하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세를 그렇습니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방역 시스템 부분을 예를 들면 이 동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네. 2003년부터 계속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100% 근절을 못하더라도 네. 현실적인 방안들을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만큼은 좀 강구하자. 최근에 그 김현수 장관께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네 곳을 하겠다라고 하겠다고 발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중앙에서.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실제 지역별 차단 방역 시스템 운영도 중요하고 또 농가별 차단 방역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CCTV 설치하고 축산 차량 뭐 무인 인식 장치 네네. 장착해서 집에서 예, 장착했습니다. 거기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야 되겠다. 머리를 좀 맞대야겠다. 농가랑 현장에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이번만큼은 경기도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산란계의 40 몇 %요? 30 몇 %를 차지한다고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정부 방침만 따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느냐. 왜냐하면 결국은 AI 발생으로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밤낮으로 고생하잖아요. 이걸 왜 근절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끝내고 농가에도 피해가 없도록 하면 다 좋은 건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좀 제대로 그렇죠. 한 번에 투입을 하자. 추경을 해서라도. 추경을 해서 하면 겨울철에 발생하니까 충분히 방어가 됩니다. 그만큼의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좀 긴급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나면은 네네.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 중앙이나 저희 경기도나
토론이라든지 예, 좀 어떤 그렇게 적극적인 해주면 방향이 또 좀 중국 조정될 상황이 것으로 끝나면 또 보입니다. 잊혀집니다. 그래서 또 사- 겨울철 되면 그때 가서 음. 또 조급하게 예, 하는 경우가 미봉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만큼은 좀 근절하자. 우리가 좋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선제적인 부분을 정말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철새 도래지가 가장 문제인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철새 같은 경우도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정말 관광 자원이고 상당히 환경 자원이고 정말 하는데 철새를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철새 도래지와 반경 10km든 한 20km든 예를 들면 거기에는 예를 들면 그 양계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철새가 접근성이 없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거기 있는 농가들은 아까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만든다면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던데 해서 서로 간에 그리고 또 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정부가 4곳을 만든다고 우리가 대응해서 10곳을 만들든 4곳을 만들든 대응을 해서 정부의 돈만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도적인 경기도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가축 행복농장 인증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개수당 2억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 뭐 행간 때도 지적했지만 산란계 같은 경우나 육계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적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인수공통 전염병에 지금 AI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가축 행복농장 인증 부분도 육계나 산란계 적극 투입을 해서 현대화하게 되면 그만큼의 전염병의 노출이나 이런 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라도 예를 들어서 그 효과가 있다면 사실 그렇죠. 이제 예, 예. 사업을 그쪽으로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 질문 드릴 것은 구제역 관련해서도 보면 지금 항체 형성률이 향상하겠다는 게 추진 계획인데 이 백신에 이 효과가 없어서 항체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백신을 100%못 맞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 두 가지 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백신을 또 돼지가 백신을 맞히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놓다가도 일정량이 주입되지 않고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백신 항체가 좀 낮은 그리고 농가에서 또 인건비라든지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 놓는 경우 이런 예, 경우가 예. 있기 때문에 이제 항체가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에 대한 안 놓는 부분에 대한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도축장이 전부 다 출하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전국적으로는 그 돼지가 도축장이 출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해서 가태료를 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제 전염병 부분은 네. 동물이나 사람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예, 그렇게 국장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뭐 시간이 있네요. 예, 좀 가축 분뇨 관리 및 퇴역비 이용 촉진과 관련해 조금 그 자료 보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 분뇨가 상당할 텐데 지금 그 처리되는 용량은 어느 정도 몇 %나 되는 겁니까 지금요? 사실 지금 우리 축산화가 가장 어려운 저 문제의 봉착을 이야기한다면은 가축 질병하고 저 분뇨입니다. 분뇨, 예, 분뇨. 가축 질병하고 분뇨인데 네. 분뇨가 우리가 이제 연간 970만 톤이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이 됩니다. 970만 톤이요? 970만 톤. 970만 톤? 예, 예, 970만 아, 톤. 연간 970만 톤이 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75%는 대비고, 대비. 75%는 대비고, 15%는 이제 액비, 오줌으로 나가는 액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로 나가는요? 물로 물로 나가는 액비. 물로 나가는. 액비.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10%는 공공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일반 활성 오지로 처리되고 이제 배출되는 그런 양이라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여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고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금 곧 좀 지사님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번 좀 예산도 추경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좀 예. 그리고 이걸 좀 의원들하고 좀 공유 좀 해주시고. 예, 어느 정도 이게 되면은 나름대로 예. 검토되고 저희들이 연구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마무리가 좀 되면은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네, 제가 하겠습니다. 뭐 질문 드린 이유는 여기 가축 분뇨를 활용하는 에너지와 네. 바이오가스 신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 바이오가스가
뭐죠? LPG인가요? 뭐 어떻게 어떤 메탄이는 메탄. 메탄. 메탄이면, 메탄이면 분뇨에서는 메탄이 나오기 때문에. 메탄이면 이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메탄 가스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 전기를 예, 예. 생산해서 매전을 이제 우리 한전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팔아서 그 경제성을 유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저희 예. 경기도도 이제 세 개소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번 계획에 검토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 가축 분뇨 관련된 에너지 시설 확충 부분은 이제 적극적인 검토로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뭐 친환경 이야기하고 뭐 전기차, 수소차 네. 다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은 실질적으로 맥락입니다. 지원금도 네.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전기차도 실질적으로 전기를 쓰는 거니까 네, 뭐 화력 발전에서 한 에너지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예를 들면 이용할 때는 이러한 나쁜 가스를 배출하지 않지만 만드는 전기는 화력 발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재활용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차피 이게 벌어지는 건데 실제로 이거 메탄 가스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전기를 양산한다 그러면 지역 난방이나 실질적으로 그리고 농가에게 연결해서 예를 들면 보온이나 이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그렇습니다. 들지 않습니까? 이 진짜. 부분은 국회에서도 이걸 제약을 하는 국회법이 이제 제출돼 있고 네네. 저희들 이번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국가에서 좀 시설비가 워낙에 많이 들기 때문에 네네. 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예. 검토가 되면 좀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민경선 의원입니다. 우리 김석철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과수와 관련된 우리 김철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수 화상병을 비롯해서 그 병해충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해주셨는데 저는 그 좀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금 뭐 그 과수 화상병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에서 넘어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다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의 유입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줄을 것으로 보고 이제 수입 과정에서 많이 또 전염병이 또 옮겨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 그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대외 국내외 연구와 관련된 성과와 관련된 교류 이런 부분은 예.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서로 그 공유를 해야 실질적으로 병해충이 발생했는데 이후에 그것을 찾아서 결국 실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지만 이미 퍼진 상태에서 잡기에는 상당히 또 그것을 또 처방하나 또 약품이나 이런 것을 또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만큼의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하고 있고 뭐 기후 온난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병해충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 나무에서나 뭐 과수에서나 나타난 부분을 리스트업을 하고 어떠한 증상인 것을 알고 있었을 때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발생하고 나서 이게 뭔가인가를 확인하고 나면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이 학술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그 병해충과 관련된 교류도 정확한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예측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의원님 지적한 대로 이게 이제 외국에서 발생이 됐던 건데 국내에는 미발생 종으로 됐다가 최근에 이제 국제 간의 어떤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따라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사람에 의해서 네. 묻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개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아마 이제 검역 과정에서 그걸 원천적으로 막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이것들이 이제 정착을 해서 토착 병해충으로 되기 전에 일단 막아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예, 예.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벌레들이 몇 개가 있는데 매미나방이라든지 미국 선녀벌레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거의 토착화돼서 이미 이제 국내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가 상당히 온난화되면서 과거에 살지 못했던 그런 이제 해충들이 최근에는 급 번성하는 이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월동 병해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월동 병해충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금년도 이제 저희가 3월 경우로는 예측 조사를 좀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선도 농가들에게 미리 이제 좀 예측 조사 결과를 좀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좀 대응할 수 있도록 되게 사전 대응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특히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우리 저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산림하고 농경지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서 산림 해충하고 농경지 해충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경지는 방제를 하지만 이게 산림에 가서 서식하다가 다시 농경지로 오고 이런 이제 그 과정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관 부서들 특히 이제 산림 부서랑 공동 방제를 좀 네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 해충하고 농경지 해충하고 공동 방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수출 관련해서 뭐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바 있고 여러 가지 또 자문을 구한 바도 있는데요. 실제 지금 코로나19가 예를 들면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게 백신 이후에 여러 가지 했을 때 서로 나라 간의 나라 교류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농업기술원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작물과도 관계되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형평성을 유지하되 전략 작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홍보나 유통과 관련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장미나 국화 같은 경우는 그 선호도가 실제 새로운 거에 대한 뭐 식상해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장미, 국화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주력해야 되고 특히 아까 그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선인장,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13%가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치유 농업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반려식물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연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농작물 여러 가지 가공식품 관련해서는 실제 수출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먹거리를 홍보할 때 보여지는 것으로 먹음직스러운 것은 보여질 수 있지만 그 맛을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3자가 먹고 맛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외에는 실제 이게 구매까지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화해나 이런 부분, 선인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먹지 않고도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진 한 장으로도 수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선례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원장님이도 말씀하셨지만 비단이응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비단이응어를 키우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일본이 가장 지금 비단이응어가 유명한데 실제 이게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사진과 동영상으로 경매를 합니다. 근데 한 마리가 1억 원이 되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해도 마찬가지다. 그런 온라인 체계 구축 뭐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부분을 보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그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 개척 지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해서 제대로 이번에 알리게 되면 선인장 같은 경우 수출이 지금 늘고 있다고 하지만 더 이게 각광받게 되면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거든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 준비를 그 방향을 맞춰서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화해류는 상당히 유행에 민감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소비 구조가 그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행사용 화훼류의 소비가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도에 특히 이제 준비 안 됐던 농가들이 생산은 많이 했는데 소비가 안 돼서 이걸 폐기시키거나 또는 뭐 너무 헐값에 팔거나 이런 큰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는 비교적 이제 그걸 조금 예측해서 생산 조절을 조금 하는 단계가 됐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뭐 결혼식, 장례식, 그다음에 뭐 각종 뭐 졸업식, 뭐 입학식 이런 큰 행사들이 대부분 다 못함에 따라서 행사 꽃보다는 이제 개인 소비 꽃 시장으로 좀 많이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저희가 앞으로 일반적으로 그 개별 소비 시장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을 좀 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이제 행사용이 아닌 개별 소비 시장으로 좀 변환됨에 따라서 그런 방향성을 다시 좀 바꿔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출 문제 말씀하셨는데 수출 문제는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시장이 세계적으로 수출을 유도하고 있는 시장이 이제 네덜란드의 시장인데 저희가 이제 해마다 네덜란드에는 IFTF라고 그 큰 이제 화훼 박람회가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참석해서 한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이제 작년도에는 이제 미처 운영을 못했습니다. 행사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운영 못했고요. 금년도는 아마 이제 유럽 시장이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하반기에 그 대부분 이제 10월, 11월 달에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저희가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품류도 의원님 지적하신 거는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 한 가지만 더. 예. 치유 농업 관련해서 농장 운영 관련해서 다각화된 프로그램 운영 33개소와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16개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미 선정돼서 운영이 선정이 금년도권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현황을 좀 나중에 별도로 예, 그렇게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어떻게 보고 운영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